반갑습니다. 전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 헬린이들을 위한 이 운동 루틴, 헬스 루틴 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전에서 이 헬스 초보자들을 위한 운동 순서나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이 헬린이들을 위한 헬스 루틴 짜는 방법입니다. 네. 일단은 제 기준에서 헬스 초보자들과 헬린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헬스 초보자라고 하면은 다이어트나 건강을 목적으로 헬스장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 이건 제 기준입니다. 헬린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뭐랄까, 이 헬스 마니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한 어떤 도입 단계, 웨이트 트레이닝을 사랑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 이제 방법적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저는 이제 헬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헬린이들을 위한 이 헬스 루틴 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이 끝났습니다. 들어와서 빨리 씻고 갔다 와가지고 이 헬린이들을 위한 헬스 루틴 나머지 계속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틴을 짜기에 앞서서 이 여러분의 루틴이 무엇을 목적으로 한 루틴인지, 이것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좋아지기 위한 루틴인지, 아니면은 운동을 잘하기 위한 루틴인지, 이 둘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몸이 좋아지기 위한 루틴이라면은 일단은 그 루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운동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한다는 가정이 붙어야 됩니다. 근육의 부하를 제대로 실을 수가 없고, 이 덤벨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와 바벨 숄더 프레스의 차이를 적용하지 못하는데, 제 아무리 이 로니 콜먼 어깨 왕자의 루틴을 따라한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잡지, 유명 선수들의 루틴을 따라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한다라는 가정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헬린이들을 위한 영상, 헬린이의 헬스 루틴입니다. 헬린이라고 하면은 헬스에 아직 어린이고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헬린이죠. 헬린이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헬린이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 헬린이들을 위한 이 루틴, 어떤 루틴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운동을 잘하기 위한 루틴을 찾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을 잘해야지만은 몸이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의 루틴은 빨리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헬스 루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마다 이 장단점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누군가는 이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미는 동작은 잘하는데 당기는 동작은 또 못하고, 누군가는 또 당기는 동작은 잘하는데 또 미는 동작은 또 못하고, 같은 모든 헬린이들이라도 다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서로가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하는 루틴이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헬린이들을 위한 이 헬스 루틴 짜는 방법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자, 첫 번째, 이유 없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지 말아라. 두 번째, 운동 순서 어떻게 정할 것이냐. 세 번째, 휴식 시간.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게와 횟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 없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지 말아라. 네. 오늘 제가 이전에 운동한 영상을 좀 미리 보셨겠지만은, 숄더 프레스, 그리고 또 숄더 프레스, 숄더 프레스, 숄더 프레스, 그리고 레이즈. 뭐 레이즈 동작이야 전면, 측면, 후면 어떤 특정 부위를 발달한다고 해서 동작을 한다고 하지만은, 왜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하고, 왜 스미스로 숄더 프레스를 하고, 왜 머신으로 숄더 프레스를 하고, 왜 바벨로 숄더 프레스를 하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바벨 숄더 프레스를 하며 무엇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덤벨 숄더 프레스, 머신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고 그걸 여러분들의 루틴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바벨로 하는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손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양손이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선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쪽이 균형을 잃으면 다른 한쪽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쪽만 잃는 것뿐이 아니고 양쪽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바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깊게 내려오면 얼굴에 걸리기 때문에 목을 뒤로 많이 빼야 되고, 아니면 몸에서 손이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허리나 코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덤벨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양손이 자유롭습니다. 양손이 자유롭고 다른 한쪽에 영향을 주지 않죠. 가동 범위를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굳이 팔을 숄더 프레스에서 내려오는 동작에 앞으로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외전 동작으로 그대로 내려와도 됩니다. 하지만 손목이 또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틸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목이 일을 많이 해야지만은 무게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은 옆에서 보시면은 그대로 외전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나가야지만은 팔꿈치의 움직임이 좀 더 원활하게, 어깨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덤벨 같은 경우는 외전에서 그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팔이 앞으로 가면은 가슴 근육의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팔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은 가슴 근육의 도움을 좀 덜 받고 어깨가 좀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게 또 바벨하고 덤벨하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좌우 앞뒤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쓰는 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틀어졌을 경우는 아무래도 좌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맞춰서 운동하기에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또 스미스 머신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균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게 스미스 머신이라는 거죠. 바벨로 하게 된다면은 내가 한쪽의 힘이 우세하고 한쪽의 힘이 조금 약하게 되면은 바벨이 기울어지는 게 바로 눈에 보이지만, 스미스 머신에서는 그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른손을 더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내가 거울로서 내가 팔꿈치의 위치를 맞췄어. 그래서 내가 균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울로 맞춘 팔꿈치의 위치, 하지만 내 몸에 학습되어 있는 불균형은 몸에서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팔꿈치는 거울에 봤을 땐 균형이야. 근데 몸이 틀어졌어. 근데 이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짝 틀어지게. 이런 균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도 스미스 머신. 또 기구, 숄더 프레스 머신. 숄더 프레스 머신 같은 경우는 스미스 머신하고 굉장히 흡사하지만은 대부분 숄더 프레스 머신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축이 뒤쪽에 달렸거나 앞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무게가 오히려 몸통 쪽으로 조금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받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립을 잡을 때 양손의 그립 중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안정성이 좀 더 확보가 돼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죠. 네.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또 너무 머신에만 적응돼서 운동을 하게 되다 보면은 안정화가 떨어지게 됩니다. 안정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에는 왜 머신으로 하는지, 왜 스미스로 하는지, 왜 바벨과 덤벨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루틴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내가 등받이가 있는 상태에서 바벨 숄더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 것이냐, 등받이가 없는 상황에서 바벨 숄더 프레스를 할 것이냐,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 것이냐, 이것 또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견갑이 잘 디딜 때가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고 내 코어의 힘은 조금 더 덜 줘도 미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기량하는 근육들이 조금 더 일을 덜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등받이가 없다면은 그만큼 우리 몸 안에서 내 몸을, 견갑을, 기량하는 근육들을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몸통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숄더 프레스라고 하더라도 각기에 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동작들을 루틴에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 하시기보다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순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루틴을 짜실 때는 운동 순서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스미스 머신으로 시작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로 끝난다. 1년 내내 똑같은 루틴. 덤벨 프레스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머신, 숄더 프레스로 끝낸다. 1년 내내 똑같은 루틴. 절대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근육이 똑같은 동작을 하면 적응해서 근육의 발전이 없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 제가 발전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운동 들어가기 전에 100%의 힘이 내 몸에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오던 루틴대로 합니다. 숄더 프레스로 시작해서 덤벨 프레스를 거쳐서 스미스 머신을 거쳐서 머신을 거쳐서 레이즈를 끝냅니다. 그러면은 이 숄더 프레스를 할 때는 항상 100%의 힘이 충전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중력 있게 운동을 하고 조금씩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1년 내내 레터럴 레이즈는 힘이 50%, 60% 이상 소진된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쳐있는 상태에서 맨날 레터럴 레이즈만 하니까는. 운동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기 때문에 레터럴 레이즈를 잘 해야지만 숄더 프레스가 잘 되고, 또 숄더 프레스를 잘 해야지만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가 잘 되고 비하인드 레터럴 레이즈가 잘 되는 건데, 매번 힘이 충전되어 있는 시간, 항상 힘이 잘 되고 집중되어 있는 시간에는 덤벨 프레스로 시작해. 덤벨 프레스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덤벨 프레스만 잘하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후면 레터럴 레이즈를 안 하면 맨날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레터럴 레이즈를 하니까 후면에서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는 순서를 조금씩은 똑같은 동작을 가지고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집중력이 좋을 때 덤벨 프레스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내가 집중력이 좋을 때 레터럴 레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스미스 머신으로 시작을 해보고, 등받이가 없이 한번 시작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 바꿔야지만은 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조금 더 동작의 완성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휴식 시간. 여러분이 헬린이라면은 내가 1분의 휴식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매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휴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후에 세트 간의 1분의 휴식이라는 거는 내가 전 세트에서 내 모든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다음 세트를 더 잘해내기 위한 힘의 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숄더 프레스를 했어요.
20개를 했어. 딱 내려놨어. 힘들지도 않아. 숨도 안 차. 어깨도 안 아파. 근데 1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1분 쉬고 있어. 이거는 휴식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헬린이들이라면 당연히 이 한 세트를 할 때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을 사용하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이 한 세트에서 내 모든 근육의 힘을 소진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트가 끝났을 때 바로 쉬는 게 아니고 분명히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슈퍼 세트로 다른 종목을 하나 더 붙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드롭 세트로 무게를 낮춰서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 슈퍼 세트로 할 때는 조금 쉬운 걸로 붙이는 게 좋겠죠. 예. 예를 들어서 숄더 프레스를 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했는데 분명히 힘은 남아있어. 그러면은 똑같은 프레스 동작보다는 뭐 단일 관절 운동, 레이즈를 넣는 겁니다. 레이즈 뭐 꼭 3세트 해야 될 거 있나요? 숄더 프레스 하면서 계속 붙여서 슈퍼세트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넣고 모든 프레스 끝나면 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고 많이 하면 여러분의 몸이 발전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헬린이들은 운동 시간에 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두 개의 세트를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맞춰 놓으면은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몸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1분이라는 휴식 시간을 가져도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게, 횟수, 세트 수. 헬린이 여러분들이 루틴을 정할 때는 무게, 횟수, 세트 수는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멈만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미니멈 3세트 내지 4세트. 최소 3, 4세트는 하되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뭐 더 할 수도 있고 5세트 할 수도 있고 10세트 할 수도 있고 정해놓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운동은 얼마나 많은 반복, 빈도가 많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 발전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덤벨 숄더 프레스가 약하다. 그러면은 초반에 힘이 많이 있을 때 덤벨 숄더 프레스만 5세트, 10세트, 15세트 하는 거예요. 밀도 있게 그것만 파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해야 될 것들은 그냥 3세트씩만 가볍게 하고 다음번 어깨 운동하는 날 내가 지난 시간에 가볍게 했던 뭐 예를 들어서 레이즈 동작 레이즈를 메인으로 잡고 레이즈 동작만 메인으로 10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힘으로 뭐 숄더 프레스, 덤벨 프레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초반에는 이런 루틴을 넣는 것도 여러분의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게도 정해놓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향후 무게에 대한 변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숄더 프레스를 5kg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1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10kg까지 20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능력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고 나니까는 내 왼쪽이 틀어져 있네? 그래서 왼쪽을 맞추고 나니까 또 무게는 다시 낮춰져요. 그러면 다시 또 5kg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어진 걸 보완해서 또 올리기 시작해요. 10개밖에 못하던 거 15개 하고 15개밖에 못하던 거 20개 하고 20개 하니까 또 무게를 중량을 올려서 또 5개부터 시작해서 또 무게를 올려. 또 무게를 올려고 났는데 또 보니까는 지난번에 얘 균형을 맞췄는데 얘 균형에 대한 보상적용으로 오른쪽이 또 틀어졌네? 그럼 또 오른쪽을 다시 맞춰. 그럼 또 다시 무게는 낮춰져. 그게 반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틀어짐의 이 편차가 조금씩 줄면서 여러분은 이미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무게도 오르락 내리락 변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루틴이라는 거 이거 별거 없습니다. 운동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루틴을 해도 결국은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고 운동을 수행하는 능력, 운동의 기술적인 능력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어떠한 루틴을 갖다 줘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운동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짜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부위, 잘하는 운동은 집중력이 좀 떨어져도 할 수 있는 운동의 후반부로 좀 밀고, 내가 못하는 걸 운동의 초반으로 넣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잘하는 거는 집중력이 떨어져도 잘할 테니까, 하지만 못하는 걸 운동 집중력이 좋을 때 초반에 넣어서 못하는 운동을 잘하게 만들면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루틴을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숄더 프레스 4세트, 덤벨 프레스 4세트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헬린이 여러분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요. 모든 부위의 개념은 다 같습니다. 예, 어깨든 가슴이든 다리든 모든 부위에 운동하는 루틴을 짜는 개념은 같으니까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짜시고, 내가 보완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은 첫 번째 종목보다는 한 두 번째 종목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 때가 여러분의 운동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1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 초반 10분은 아직 몸이 웜업이 안 됐기 때문에, 관절이 덜 풀렸기 때문에 제대로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지만은,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관절 주변 근육도 어느 정도 펌핑이 있고 선피로도 생기고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근육에 훨씬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다치지 않게 운동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만의 운동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경갑 전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